1962년 11월에 큐바 미사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군대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큐바 미사일 사건 때문에 제대가 늦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가 늦어진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큐바 미사일 사건 때고, 두 번째는 김신조가 내려온 68년 1.12 사태 이후에 군 복무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저는 그 후자에 속합니다. 이 쿠바 미사일 사건은 뭐냐? 쿠바가 플로리다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저 부산하고 큐슈 거리 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코앞이죠, 코앞. 거기에 루쇼프가 핵 미사일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거기에 비밀리에 건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미국 앞에다가 딱 핵 미사일 기지를 딱 갖다 놓고 공갈치겠다는 거죠. 그때 카스트로가 정권을 이제 잡은 지 한 3년 되는 때입니다. 큰 모험인데 후르쇼프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튜브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핵미사일을 배치를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바로 코앞에서 핵미사일을 배치한다. 이거 날라오는 시간은 얼마 없다. 이거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11월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소련에 최후 통첩을 하죠. 이 소련이 만들고 있는 핵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상 공세를 하겠다 해가지고 해군력을 동원해가지고 쿠바로 들어가는 소련 함정을 검문검색하겠다 해가지고 봉쇄 선언을 했습니다. 쿠바를 봉쇄하겠다. 이걸 만약 소련 배가 강제로 돌파를 한다면 미소 간에 이제 분쟁이 터지죠. 이거 악화되면 핵전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핵이 발명된 1945년 이후에 처음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거 원자탄을 사용하는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위기를 우리가 1962년 11월에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이나 소련의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다면 핵전쟁이 일어날.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 여기서 결국 굴복한 게 후르쇼프가 굴복을 했어요. 후르쇼프가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런 걸 영어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벼랑에서 다 누가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그 영화에도 나오죠. 옛날에 나온 영화,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대 둘이서 자동차를 몰고 절벽적으로 달립니다. 절벽을 해서 달려요. 누가 가장 늦게 탈출하느냐를 가지고 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늦어버리면 그건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게임에서 후르쇼프가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설치했던 미사일을 우리가 다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비화가 있어요. 미국도 양보를 해요. 이 소련이 그 정도의 굴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은 미국도 체면을 세워야 돼요. 체면을. 그래서 미국이 비밀리에 터키에 배치했던 미국의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서는 터키에 배치한 미국 미사일을 동시 철거하는 것은 발표를 하지 않는다. 이건 발표하지 않고 소련만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누가 봐도 후르쇼프가 지는 게임을 했어요. 이게 후르쇼프를 정치적으로 약화시켜가지고 그 2년 뒤에 1964년에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후르쇼프를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임자가 브레즈네프가 등장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쿠바에 배치하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해가지고 핵전쟁을 각오하고 해가지고 대결했습니다. 우리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면은 이걸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대결 구도로 가야 이 문제가 풀리는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뭐 그걸 개선하지 않는다는 건 지도자가 아닌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이 코너로 몰리지 않으면 이런 결단을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